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토를 하는데 피가 섞여난 거야. 흔하는 내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분 환자분 계속 받으면서 코에 지금 커피 때문에 꽂고 있는 거잖아요. 데이타임 간호사한테 지금 퇴근하냐고 하는 거 보니까 12시간 그냥 까먹고 일하는 거야. 맨날 당직실 같은 데 가면은 컵라면 한 상자씩 있고 맞아요, 컵밥 맞아요. 한 상자, 막 프링글스 한 상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보는 우리도 되게 막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먹을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몇 년 뒤면 그거 먹고 있을 거거든. 아, 상상하고 싶지가 않네요. 전공의분들 이렇게 동의서 받으시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흔하게 생기는 일은 아닌데 또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동의서 받는 게 참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1%라도 그 환자한테 발생했으면 그 환자한테는 100%인 거라고. 정말. 맞아요. 수업 때도 그 말씀 되게 많이 네.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 알려드리고 설명을 다 해드리고 나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게 매 수술마다 매번 새롭게 환자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또 그거를 받는 의사 입장에서는 또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설명이고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또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건 마일드가 아니라 이건 천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나도 인턴 때 교수님한테 별거 아닌 걸로 콜했을 때 이러셨으면 좋겠다. 정말 연비로 교수님 부르고 나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는데 컨스티페이션으로 컨스피테이션 때문에 응급실 갔는데 저는 그때 한 10살인가 이랬는데 애기네. 그때 증상이 뭐냐면 컨스피테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제가 토를 했어요. 토를 하는데 피가 섞여난 거야. 그래서 GI 블리딩이구나 이러고 응급실을 간 거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컨스피테이션. 컨스티페이션을 얼마나 참았길래 코에서 피가 나요? 피는 어디서 나온 건데? 피는 그냥 목 같은 데서 토가 나오면서 약간 손상을 받아서 애가 심하게 토하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일단 피토를 하면은 병원에 와봐야 되긴 하죠. 얼마나 피가 해요, 어디서 정말. 온 건지 모르니까. 그냥 부모님 다 난리 나고 막 그랬죠. 좀 그럴 때 피는 뭐 입안에서 날 수도 있고 뭐 기도에서 날 수도 있고 산부 이장관에서 나면은 선홍빛이고 훌륭해 학생. 잘 알고 훌륭해, 있네. 학생. 합격이야. 아니 헤어져야지. 아니 그때 봤잖아요. 호텔에서 나오는 것까지 봤잖아. 봄이 또 화났다. 근데 어떻게 한 거지? 와서 말했다잖아요. 와서 그냥 이실직고 했다고. 그거 걸렸으니까 이실직고 한 거겠죠. 근데 아니었으면 계속 양다리 걸치려고 했어 나는. 근데 나는 친구가 먼저 말해줬을 줄 알았어, 당연히. 친한 친구니까 그거 보면 딱 말해줄 줄 알았는데 또 친구니까 말하기 좀 어려운가? 네. 아니 왜 맨날 이 사람은 이렇게 등장해요? 저번에 다스베이더 그거 하고 나오더니 이번에 개그 캐릭이야 개그 캐릭. 사이클 하고 지금 병원에 온 거예요. 말 수성이 너무 웃겨. 이거 안 들리면 내가 ENT가 해야지. 그러니까 ENT가 이비인후과니까 이제 이런 거 안 들릴 정도면. 근데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는 분 있지 않나요? 저 들었던 거 같은데. 진짜 있어요? ENT 교수님이 그렇다고. 전공의와 라뽀
악보가 잘 쌓였네요. 환자가 INR이 수치가 떨어졌다고 사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응고인자가 얼마나 활동을 잘하냐 이걸 보는 게 PT라는 게 있어요. 그 결과값을 보고 그걸 표준화시킨 게 INR 수치인데 이걸 만약에 이 INR이 너무 프롤롱게이션, 그러니까 연장이 돼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혈액에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혈액이 응고가 되는 게 늦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FP라는 게 응고인자를 포함한 수혈 제제인데 이거를 이제 수혈을 하면은 응고가 더 잘 되는 처치를 해주는 거죠. 그쵸. 혈액에 응고인자가 부족하면은 작은 충격이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출혈이 되거나 뭔가 출혈이 돼도 장기 내부에서 출혈이 되는 거는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고인자 수치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POD 7일째라는 게 수술하고 나서 7일이 됐다는 뜻이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데이인가요? 네. 스티치업 이제 해도 될 것 같다고 아. 이게 꿰매놨던 거 봉합사를 이제 풀어도 될 것 같다는 의미긴 해요. 이제 봉합사가 녹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빼줘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스티치 아웃 한다는 것 같아요. 그쵸. 녹는 실은 보통 그 내부 장기 꼬맬 때 쓰고 빼주는 거는 외부 그 닫고 나온 부분 풀어줘야 되니까. 아 근데 이 본과 실습생들이 이제 아마 본3이나 본4일 텐데 실습 나와서 그러니까 GS나 펫 같은 거 이러니까 이제 전공의 선생님 표정이 안 좋을 만하네요. 모르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본과 2학년 때 수업 때만 해도 엄청 자주 듣는. 근데 펫 정도는 다 환자분들도 사실 알고 아시는 맞아. 분들. 환자분들도 다들 아세요. 이거 약간 너무 본과 학생들을 너무 아무것도 모르게. 물론 아무것도 모르죠. 저희는 공부를 해야 해요. 하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공부해야 할 때 필요한 터미놀로지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모르는 거죠. 맞아. 왜 이렇게 목이 메어요? 모르는 거에 마음이 아파요? 조금 공감 가잖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질문 던졌을 때 모를 때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건 맞죠.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이거 어떻게 됐어? 내가 배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언제서 수업 때 배웠어? 배웠다는 건 알겠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2019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 이거 개정됐는데 이거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하면 저희는 작년에 배웠어. 네, 개정됐군요. 공부하라고 하긴 했어. 개정됐으니까 하긴 했어. 그런 상황이라면 뭐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공감이 가긴 하네요. 지금 응급실에서 7살짜리 남아가 바이탈 사인 흔들리면서 BP 60, 4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왔는데 BP가 60에서 40이라는 거는 안에서 출혈이 엄청 많은 거고 그리고 이미 쇼크가 그럴 수 와 있죠. 있을 수 네. 있다. 이런 거죠. 아까 CPR 하면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혈압이 저희가 뭐 100에 80, 뭐 이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 훅 떨어진 거잖아요. 아주 심각한 거고. 근데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애기가 옷을 찢어놓긴 찢어놨는데. 네. 응급실에서 원래 이제 실습 학생들 잡중에 하나였던 게 환자가 들어왔을 때 상처 부위나 이런 데를 다 전부 다 노출시키고 또 다른 이상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 보려면은 옷을 다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위로 잘라서 다 환부를 노출시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바지를 반만 잘랐어요. 바지를 반만 자르고 약간 나팔바지 틱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바지를 다 제거하고 하는데 드라마여서 원래는 옆에를 이렇게 쭉 잘라서 상체랑 아래 팬티, 속옷까지 다 네. 제거하잖아요. 지금 PK들한테 의대 지원 동기를 물어보네요. 사실 근데 저거보다 무슨 과 갈 거야? 맞아요, 사실. 그 의대 이미 들어온 지는 PK면은 보통 한 4년, 5년 이미 지난 애들이라서 약간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맞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4년 뒤에 바로 레지던트 지원할 거고 또 각 과 교수님들은 그 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익스텐션 돼서 어려운 케이스라고 했는데 이 환자가 아까 그 large pituitary tumor인 환자였죠. 네.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데 뇌하수체가 있는 데가 셀라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는 안장이라는 건데 수프라 그러니까 안장 밑까지 익스텐션이 돼서 이제 수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케이스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수술을 한 번밖에 안 해본 교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접근 자체가 달라서 TSA가 트랜스스페노이달 어프로치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피추이터리는 한 요쯤 앞에서 보자면 한 요쯤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보기에 요쯤 있고 옆에서 보면 요쯤 있기 때문에 코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접근을 하는 게 근데 그 교수가 처음에는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는 어프로치 방식으로 수술을 하겠다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반대를 많이 먹으니까 그냥 알겠다 코 쪽으로 들어가겠다. 근데 그 교수가 그 코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 저거 진짜 개뻔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이고 뭐 반 번, 몇 번이고 뭐 그러니까 그 한 번이 뭔데? 그러니까 그 한 번이 뭔데? 무엇을 한 번인가? 와, 이 귀신같이 환자 위하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진짜 이렇게 완벽한 선생님한테. 우리 최소한 선생님 너무너무 완벽한데.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아니, 연희, 그리고 최소한 선생님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귀고 있는데 바람을 피고 이렇게 뻔뻔한 게 말이 말도 안 되죠. 돼. 잘 헤어졌어. 그리고 너무 뻔뻔하잖아. 연인 사이의 일이라고? 이거 바람 핀 게 연인 바람 사이의 핀 일이야? 연인 사이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일이야. 너가 먼저 넘었잖아. 자, 이렇게 저희 슬기로운 의사생활 2화도 리뷰해보았는데요. 1화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리뷰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리뷰 영상 외에도 여러가지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